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미국법과 그다음에 바이그잼, 즉 미국법과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한 공부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주 첫 번째 주에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첫날이라서 강의 소개 및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개요 볼게요. 보통 강의는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해서 3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실질적으로 1시간 하지 않습니다. 수업은 한 뭐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네, 그 정도 시간 걸릴 거고요. 한 챕터, 그러니까 한 과목마다, 그러니까 한 시간마다 이제 그 정도 걸릴 거죠. 이제 저희가 뭐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시간의 클래스에는 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매 시간 그 정도, 그러니까 매 클래스마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강의 소개 및 학습 방법에 대해서 첫 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미국 법 공부의 필요성, 우리가 왜 미국 법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 법의 개요, 미국 법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과목들로 구성이 돼 있으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슨 시험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학습 정리,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학습 목표 볼게요. 강의 소개 할 거고요. 첫 시간이니까. 자, 두 번째, 긴밀한 한미 간의 교류로 인해서 미국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미법계 중에서 미국법의 특성을 이해한다. 미국법은 일반적으로 영미법에 속한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영미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미국법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소개, 미국법과 바이그잼. 예, 담당 교수는 저입니다. 저 한상준이고요. 예, 저는 미국 변호사고요.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버지니아주 변호사 자격증, 메릴랜드주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뭐 태어나거나 미국에 어릴 때 유학 온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로스쿨로 바뀌기 전이죠. 로스쿨로 바뀌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법학사, 그러니까 배철러스 디그리죠. 법학사하고 그 다음에 법학 석사, 마스터 디그리를 취득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LLM을 하고 그 다음에 그 LLM을 근거로 해가지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아주 변호사 시험 패스하고 메릴랜드는 이제 버지니아주 변호사 시험 패스한 것을 근거로 해서 메릴랜드주 변호사 시험을 이제 합격하게 됐습니다. 자, 강의 개설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시대의 한미 간의 다양한 교류의 기본이 되는 미국법의 전반적인 소개와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시대, 이제 자유무역협정이냐면 FTA라고 하죠. 여기다 좀 한번 적어볼게요. FTA,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양자 간의 조약이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교류의 증가가 있을 텐데 교류의 사실적인 기본이 되는 것은 미국법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미국법을 공부하여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이해하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 미국 법학 과목을 개론적으로 공부한다. 여기 사자가 빠졌네요. 변호사 시험. 여기 변호사 시험입니다.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 미국 법학 과목을 개론적으로 공부한다. 그런 뜻이고요. 또한 향후에 미국 변호사로서 법률 시장 및 국제 법률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미국의 이민법, 지적재산법 등을 개론적으로 공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을 패스하려면 약 7가지의 기본적인 법률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7가지 외에 다른 또 뭐 가족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언장에 관련한 법이라든지 아니면 상법, 뭐 비즈니스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 공부하고 나서 실제로 미국 변호사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한국인인 미국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갖추고 알으셔야 될 게 바로 미국의 이민법입니다. 미국의 이민법은요, 사실은 중요하게 판단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한미 FTA를 통해서 인적 간의 교류가 증가하면은요, 사실은 미국 이민법의 적용을 다 받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무조건 미국의 이민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지적재산권법, 특허나 상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 특허 관련해서 미국의 많은 한국인 변호사님들이 특허 변호사로 활동 많이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한국의 많은 업체들이요, 미국 특허청에 실질적으로 특허를 출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미국 특허청에서 아주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 특허 변호사 시장, 미국 특허 그 법률 시장에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큰 고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자, 미국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차이점을 공부하겠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죠.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미국 미 합중국, 그래서 연방정부, 그러니까 주정부가 있고 또 연방정부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차이점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50개 주마다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공부한다. 당연히 다르죠. 예, 여러분들 처음에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의 변호사 자격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그거를 다루지 않습니다. 각 주정부에서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응시 자격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50개 주 변호사 시험에 공통으로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예, 불법행위법, 계약법, 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법, 증거법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간에는 개론적인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면 제가 가리키는 강의 내용보다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론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법률 용어 등을 익힐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국인 미국 변호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미국 이민법과 미국 시장 진출 및 스타트업을 위한 미국 회사법 및 미국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미국 이민법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왜 미국 지적재산권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전에 드렸습니다. 자, 수업 방식은 강의식 수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위 말하는 소크라테스식 메소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답변 받고 여러분들 답변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근거로 해서 강의식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헌법, 민법, 형법, 그 다음에 각종 소송법, 민사소송,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을 전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한 전제,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또한 만약에 LLM으로 유학을 가는, 아니면 또 JD로 유학을 가시는 분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좀 공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하신 분한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LLM으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한국에서 이제 법대를 졸업하셨든지 아니면 관련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걸 전제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국 법률 용어하고 한국 법률 용어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미국 로스쿨 강의. 자, 질의응답식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 메소드라고 하죠.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제 그런 식입니다. 자, 교수가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답변하는데, 이제 무작위로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죠. 예. 케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질문을 던지는 거죠. 케이스의 사례는 어떤지, 그 다음에 사실관계는 어떤지,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어떤지, 그 다음에 1심 판결은 어떻게 났는지, 그때 판사가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고요. 주로 판례 분석에 많이 사용됩니다. 왜 판례 분석이냐? 여러분들 미국 법은요, 영미법 국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통법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많이 로스쿨이나 이제 많은 부분들이 보통법을 공부를 하는데, 커먼로라고 하는 이제 보통법을 공부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전에 나와 있는 법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특정한 원리 원칙이 이제 나오고 그 원리 원칙이 법으로 정립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 판례와 저 판례는 다른 부분이 어떤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판례들을 보고 그 판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기본적인 그 원칙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주로 이제 미국의 커먼로가 생성된 커먼로가 이제 생긴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교재에 특별한 교재 선정 없어요. 그냥 이제 제가 만드는 핸드아웃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판례나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 요새는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 미국 불법행위 이런 거 이제 주로 찾으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한국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님, 많은 변호사님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이제 한국어판으로 교재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평가 방법.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대학의 강의인 경우에는요, 기말 시험이 40%, 예, 전체 범위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고사 30%, 중간고사는 당연히 일주에서 한 1주, 처음 1주부터 7주 정도를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중간고사를 보고요. 그다음에 과제는 뭐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은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법정 영화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 사실은 뭐 영화 법 이야기 뭐 이런 거 이번에 요새 이제 많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대학원 수업이나 아니면 법대 수업에서 저도 많이 접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미국의 이제 그 주어리 시스템은 어떤지, 미국의 이런 형사법적인 시스템은 어떤지. 왜냐하면 그 민법이나 그 다른 법의 내용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주로 형사 관련한 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형법, 뭐 죄가 어떻고, 뭐 위트니스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고, 뭐 이런 영화 보는데 그런 거 보시면 이제 좀 흥미진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최근에는 미국의 법정 영화를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출석 및 참여도 10%입니다. 자.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그 미국법 공부의 필요성 및 미국법의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